안녕하십니까. 팔자한수를 보겠습니다. 자, 이 팔자는 시간을 모릅니다. 그래서 3주 6자인데도 팔자라고 호칭을 붙이는 것은 이때 팔자란 개념은 사주팔자 8글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명운을 보는 뜻으로 통하기 때문에 흔히들 팔자라고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팔자는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님의 팔자입니다. 일체 사생활에 대해서 총평도 가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팔자에 나타난 글자들의 속삭임, 이론적인 풀이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온갖 생명체들은 이 병화와 계수의 언덕으로 그 생명이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화는 태양이고 계수는 빕니다. 즉 물입니다. 이 지구상에 물이 없다면, 태양이 없다면 생명이 부지하기 힘들겠죠. 병화를 태양이라고 합니다. 클 태자죠. 양 중에서 큰 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천수에서 이것을 오양, 계양, 병이체라고 합니다. 반면에 계수는 엄 중에 엄이다. 그래서 오엄, 계엄, 계이치라고 합니다. 양은 남자를 뜻하고 엄은 여자를 뜻하는데 남자를 대표하는 어른이 아버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부덕을 갖췄다. 대지에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서 푸근하게 생물이, 만물이 생육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계수는 촉촉한 단비가 내려서 만물을 생육하는 그런 어머니의 덕성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태양만 있고 물이 없다면 어떨까요? 사막으로 바뀌겠죠. 이 사막에는 만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팔자가 그러면 그런 팔자를 조열하다라고 합니다. 조열하기 때문에 열병을 앓기 쉬워요. 우라병이나 화병이나 상기증을 앓기 쉽습니다. 피가 마르기 때문에 혈질, 혈관 질환을 앓기가 쉬워요. 반대로 태양이 없고 물만 있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 천지가 암흑으로 바뀌고 지구 자체가 섭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둠의 자식인 온갖 균들, 곰팡이들이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팔자가 이러하면은 인체 이단세포인 암세포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팔자는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조열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계수 일간으로 태어난 여성분들은 온화하고 부드럽습니다. 좀 전에 계수는 어머니의 덕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모정이 있죠. 모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이것이 자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식에 대한 배려를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압니다. 언제까지? 자식이 완성될 때까지, 자랄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이러한 어머니의 덕성이 사회적으로 확장돼서 해석을 한다면 자선이 되겠고요. 위타가 됩니다. 타인을 위하는 거고 이타가 됩니다. 타인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겠죠. 팔자를 보게 되면 봄의 나무에 촉촉한 봄비, 단비가 내려서 육림을 하고 있습니다. 숲에 나무를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유경이라고 합니다. 인재를 키우는 유경사업, 교육사업을 뜻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생을 자선과 유경사업에 많은 관심을 쏟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 있는데 누구에게? 식신에게. 식신격 사중, 식신은 바로 나의 자녀다. 자녀에게 선업을 줄 수가 있고 만인에게 존경받는 만인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팔자에 나타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신과 사안과는 표현과 표출이기 때문에 예술과 예능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상과는 아기자기하고 구체적이고 재치 있는 표현인 반면에 식신은 좀 무뚝뚝합니다. 집중적인 표현입니다.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격이 성격이 된 팔자들 보게 되면 대체로 의사 선생님이나 제약회사 연구실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이 좀 넘어가면 집착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팔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정과 모신, 사랑, 자비, 배려, 봉사, 희생, 인내, 기다림, 자선, 위타, 이타로서 내 삶을 사는데 누군가가 나를 배신한다면 어떨까요? 이 배신은 배려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많은 상처를 받겠죠. 상처를 받은 후에 정신을 차리고 냉정해집니다. 냉정해서 냉혹한 그런 성격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공허합니다. 공허한 삶을 살고 부부궁을 보게 되면 해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현실에서 나타난 얘기를 푸는 것이 아니라 팔자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공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팔자에 나타난 코드를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자궁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공망이고 두 번째, 급제가 있습니다. 일지급제, 세 번째, 관성이 허탈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내 삶을 공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공망에 대해서는 계해 일주 자체가 공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망의 좌표는 계수와 간목입니다. 계수는 미래 이진이고 간목은 과거 이진이 공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해죠.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는 해 자축이 공망이 됩니다. 자가 공망이면 계수가 공망입니다. 계수의 녹이 자고 자수가 천간으로 표현된 것이 계수입니다. 그래서 자공에 들어갑니다. 자, 수공이기 때문에 해수도 공망이죠. 그래서 통째로 공망입니다. 자, 1번 해결이 됐죠. 2번 일지는 배우자공입니다. 배우자가 들어와서 앉을 자리 해중에 임수가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급제인데 급제는 나와 경쟁하는 경쟁자입니다. 누구를 놓고? 배우자를 놓고. 즉 내 남편을 놓고 경쟁하는 급제가 배우자궁에 들어와 앉아 있어서 이 팔자는 첩고를 보는 그런 팔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축도 공망인데 이것은 관이 공망이죠. 관은 바로 남편의 별인데 공망이 됐다는 것은 허탈하고 없다는 뜻인데 팔자에서 보게 되면 계수와 가장 멀리 있는 변지에 있으면서 원령을 얻지 못했습니다. 살이 천하다, 힘이 없다. 살천은 살이다. 그래서 부부해로 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양 공망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주 공망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축이죠. 신축에서는 공망의 좌표는 간목이라고 했습니다. 간목과 계수라고 했습니다. 충을 하면 나옵니다. 자, 얼신충, 충미충. 잽싸게 한 칸 앞으로 좌표 간목으로 봐서 과거 이진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는 오화가 돼요. 그러면 진사가 공망이 되겠죠. 이 공망 속지법은 굉장히 빠릅니다. 진토는 관공이죠. 또 사화는 화공인데 이것은 재공입니다. 재라는 것은 불친의 별인데 불친이 원명에 나타나 있지도 않고 공망에 들어가 있으니 부선망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팔자는 식신격의 팔자죠. 식신이란 것은 의식주를 뜻합니다. 기본적인 복록은 타고난 그런 팔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즉 성격이 된다면 재를 봐서 첫째 식신생재격이 되게 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부관사주 부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귀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팔자는 식신대산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살을 대동하고 있다. 위에 있을 때, 투출을 했을 때 식신대살이 되는데 옆에 있는 살도 그에 준해서 보겠습니다. 살이라는 것은 온갖 고난을 뜻하는 이것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영웅호글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기가 있으면 부도 따라오고 있죠.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세 번째, 이 팔자는 식신투인 팔자입니다. 부귀한 팔자입니다. 식신이 진격이 되면 어떨까요? 자, 미토가 들어와서 이 대운에서 해묘미 삼합이 되면서 을목이 투하면 식신 진격이 되면 식신이 유기해지는 겁니다. 식신 유기하면 성어재간이라고 했습니다. 성은 이긴다, 낫다. 어는 비교 조사다. 자, 재관보다 낫다. 이긴다. 즉 재는 부를 뜻하고 관은 귀를 뜻하는데 이거보다 더 월등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식신대살에 대해서 잠깐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팔자가 자, 신강하고 식신이 왕하고 살천하고 인강한데 이 약한 식신을 구태여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식신유기하면 성어재간이라고 했는데 식신이 너무 강하게 살을 제압하면 안 됩니다. 칠사는 희제복이나 불이태가라고 했습니다. 제복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심하게 제복을 하게 되면 안 좋죠. 그런 구조가 일단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팔자는 식신격인데 이 축토가 묘목을 직접 건드리지 못하고 천간에 있는 신금들로 인해서 이 신금들 축중신금이 투한 거죠. 기토의 힘을 받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식신을 극하고 있습니다. 파격이 되는 거죠. 돌려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영게임. 이 여기는 뭡니까? 식신은 자녀도 됩니다. 자녀도 되고 월지는 가정이 되는데 여기에 좀 소홀한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축토가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이렇게 그걸 해서 파격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 도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금은 효신살 역할, 올빼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사주가 탁 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이때 바로 화가 있어가지고 화급금하게 되면 사주가 청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서서 효신살의 기운을 쫙 빼서 이렇게 햇수에게 주어서 햇수와 목을 짜고 목이 여기를 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면 이게 뭡니까? 바로 식신 투인격이 된단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내가 어찌 보면 상신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신은 팔자에서 재상인데 내가 어디 가도 중심 역할을 하고 돋보이는 역할을 누구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탁한 사주가 다시 나로 인해서 청해졌습니다. 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삶의 피로도가 좀 높아지는 겁니다. 스스로 피곤하게 되는 그런 팔자 구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식신이라는 비율은 일간의 즉 신의 기운을 설하는 비율입니다. 기운을 빼가는 거죠. 식신격이라는 것은 즉 월지를 장악했다 이런 뜻입니다. 월지를 얻은 것을 득령을 했더니 이렇게 되면 왕하죠. 식신이 왕하잖아요. 제목에서 식왕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설기가 태심합니다. 설기가 왕하다는 내가 탈진된다는 뜻. 이때는 인성이 와서 나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개수의 인성은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묘월달의 개수는 특히 정인을 봐야 되는데 정인이 없다면 신금, 편인을 봐도 무방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편인을 봐도 무방한데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잖아요. 신금이 바로 밑에 있는 묘목을 그걸 하고 있다. 신금 둘이서 신금은 어디서 나왔으면 축조 내 남편 궁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우회적인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때 개수인 내가 화가 와서 그걸 하면 돼 없기 때문에 개수인 내가 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불용재라고 그럽니다. 재를 사용하지 않고 엔더 취 살, 인 결국은 살인상생 구조로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나로 인해서 팔자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역할을 한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이제 굵직굵직한 과거 사건을 하나하나 복기해서 대운과 세운을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1988년도 28세에 결혼했습니다. 꽃단 나이인데 무진년이죠. 황룡이 성천하는 우리나라가 국운이 상승하는 올림픽 때입니다. 자, 개해가 무토를 만나 정관을 만나 무계합을 하니까 결혼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일주론자들이 볼 때는 결혼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1988년도에 28살 된 개수로 태어난 여명들은 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거든요. 바로 여기서 봐야 돼. 28세니까 대운이 갑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오 대운에 접었습니다. 자, 묘목이 식신인데 상간이 투했습니다. 상간이 투했으니까 혼잡한 양상을 띱니다. 상관은 흉신입니다. 흉신은 역용을 해야 됩니다.
저 극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자, 이때 신금이 나서서 그대로 간목을 이렇게 극을 내서 꼼짝 못하게 하니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죠. 지지에서는 재성이 축토 사이에 끼어서요. 여기 들어가서 원명에서는 축토가 묘목으로도 극을 받아서 결혼하기 힘든 상황인데 재성이 턱 들어오면서 관을 생하고 있으니까 식신생재격이 된 겁니다. 식신생재격이 돼서 재생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충 역할을 한 오화가 들어와서 묘목이 축토를 극하는 것을 말리고 있습니다. 오화는 누굽니까? 바로 편재 부친입니다. 편재 부친에 해당된다. 여기서 신금은 누굽니까? 모친에 해당합니다. 모친이 상신 역할을 하고 있죠. 왜? 식신생재로서 기운이 빠지고 있는데 신금이 들어가서 이렇게 생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천간지지대별로 나눠서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개수가 그해 무토를 봐서 결혼하고자 하나 대운이 간목이 들어서 상관이 관을 벗어 상관, 극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상관, 경관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남편 별이 나타나서 연애를 하다 혼담이 오가다 간목으로 인해서 파혼이 되게 됐습니다. 이때 신금이 들어가서 간목을 제압을 해버리니까 온전하게 무게합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중간에 신금이 딱 들어가서 소통 역할을 하는데 이 신금이 모친이란 말이에요. 모친의 자비로운 온화한 모습이 신랑 척에 좋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지지에서는 묘목과 축토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오화가 개입을 했습니다. 오화는 편재라고 해서 편재는 부친인데 당시 현직 대통령이라는 그 현실적인 환경이 한몫을 했다. 어머니라는 신금의 정신적인 환경도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냉정하게 봐서 두 남녀가 연애를 한다고 해서 100% 다 결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서로 간의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시간이 지나고 대운이 이제 을미대운으로 바뀌었습니다. 을미대운으로 바뀌고 신금이 와서 이렇게 극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신금이 묘목을 치면서 이때 우리가 식신은 바로 식신은 길신입니다. 길신은 순용을 해야 됩니다. 즉 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때 개수가 득달같이 가서 싸움을 말립니다. 자, 금생수 수생목으로 식신이 살아났고 원명의 해와 해묘미 목국이 돼서 진격으로 바뀝니다. 이때 종합격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개수도 강하고 신금도 강하기 때문에 종합격으로 못 갑니다. 대신에 해묘미 목국이 돼서 기운이 빠지니까 여기 있는 신금이 즉 모친의 별이 상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때 힘들 때인데 모친의 한마디 어드바이스가 크나큰 도움이 됐다. 이런 뜻이 되고 이 살을 내가 소통을 시키는 이때 드디어 나의 진면목이 보이는 겁니다. 진면목이 나의 역할이 상신이니까 중심 역할이 나타나서 이것이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의 진격으로 와서 가장 좋은 운이다. 갑오대운과 을미대운이 좋은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마냥 팔자대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해묘미가 되면요 이 축토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축토가 자 일단은 충미충으로 한 방 났죠. 충과 형으로 한 방 때렸습니다. 그리고 해묘미 목이 돼서 이 목이 가서 목극토라면서 두 번째 때렸습니다. 이 개수는 크나큰 역할을 하는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역할을 하죠. 식신국이니까 식신은 자녀를 뜻하는데 자녀 중에서 힘든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읽어낼 수가 있다. 나는 이때 많이 기운이 빠지고 상처받았고 자 여기서 이 축토는 이렇게 빙글빙글 밖으로 우회작전을 쓰던 사람이 충이 돼 튕겨나가니까 뭐 어떻습니까? 더욱더 겉돌게 되죠. 자, 축토는 누굽니까? 네, 남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식신이 돼서 이 운이 좋기는 하지만 이때 이미 부부궁이 서서히
알게 모르게 이 축토가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이고 나도 힘든 모습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인가요? 9년도 이때가 49세인데 일이 있습니다. 기축년입니다. 개수가 기토를 봐서 칠사를 만났으니까 칠사는 뭡니까? 병이나 사고 등등으로 읽어볼 수가 있다. 개해죠. 자, 이 구는 9수입니다. 이빠른 사람들. 여기는 뭡니까? 삼재입니다. 그거 봐. 삼재와 9수가 겹쳐서 들어오니까 안 좋은 일이 있지. 게다가 살까지 만나서 일주론전. 구체성이 없잖아. 구체성. 좀 구체적으로 통변을 해서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운이 어떤 운이냐. 힘든 것만은 사실인데 칠살이 들어왔어요. 49세니까 병신대운으로 바뀌었죠. 병신대운으로 바뀌면 신금이 그대로 병화와 합을 하냐. 합이 안 됩니다. 여자 둘이 남자 하나와 합이 안 되고 병화가 와서 여기를 눌리지도 못합니다. 자, 병화는 맹렬하고 기상모순 하나, 명화경금 하나, 동신반급이라고 했습니다. 신금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겁나다, 꺼려한다 이런 뜻입니다. 경금은 떡주무를 하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맥을 못 춥니다. 이유가 또 있습니다. 병화가 타고 들어온 말이 병지입니다. 병금 병화가 들어와서 신금을 다스릴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이런 상태에 병화를 싹 지우고 보자는 말이에요. 보게 되면 어때요? 이 신금의 왕지에 12운상상 왕지에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원명의 축토와 합세를 해서 이렇게 여기를 생해줍니다. 여기를 생해주고 묘목을 내리 찍는 거죠. 자, 묘목이 해묘미 목으로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차단을 시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중에 신금이 또 묘신 기문극을 하고 또 원진극을 합니다. 원진은 서서히 망가진다, 좀먹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기는 가정이죠. 가정이고 식신입니다. 식신은 나의 건강인데 건강을 좀먹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인 것은 뭡니까? 식신은 자녀를 뜻하잖아요. 여명에서 자녀를 생산하는 기간은 자땡, 그 다음에 뭔가 유땡이죠. 여기가 탈이 나서 림프절까지 전이가 돼서 주병생활하는데 고생했다는 것이 그 해서 살이 들어와서 병이 나든지 사고 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구체성을 띠는 것이 지지에서 통변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 전체를 봐야 됩니다. 원명을 보고 대운을 보고 세운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 병은 병이로되 식신이 병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중에 2015년도에 이때는 명주가 55세입니다. 55세는 을미년이네요. 을미년에 그동안 밖으로 외유를 하던 최 회장 쪽 남편께서 혼외 정사가 있어서 이혼 요구를 합니다. 55세니까 대운이 바뀌었죠. 이 대운에 이미 합격입니다. 이 대운도 합격입니다. 이 대운에서는 월지를 은근히 원진으로 좀 먹으면서 있었다가 이때는 노골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자, 정유년입니다. 정유가 들어왔으니까 그대로 묘유충하면서 월지를 충극을 했습니다. 월지는 뭡니까? 가정이죠. 가정을 이제 정리를 하자 이런 말이 누구한테서 나왔습니까? 축토에게서 나왔죠. 축토의 현실적인 표현이 유검이란 말이에요. 축토가 그런 말을 했다. 겉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안 되죠. 정화가 내리 찍으니까 묵살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해묘미가 되잖아요. 이 해, 개해와 해묘미 목국이 돼서 그대로 가서 축토를 극하니까 그것만은 안 된다. 여기서 바로 노 관장님의 진면목이 드러나는데 해묘미 목국이니까 뭡니까? 자녀의 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에 을미가 왔다고 해서 대운에선 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개수가 힘이 많이 빠져서 힘들겠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만은 깨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노 관장님의 진면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그대로 묵살하고 정화가 이렇게 때리고 묵살하고 여기를 또 그걸 하니까 안 된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 정화는 미중 정화의 뿌리를 내리고 해묘미 목국의 힘을 받고 여기가 바로 생궁입니다.
기토와 정화는 동궁을 하는데 기토가 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궁입니다. 자, 양간은 내가 생을 받을 때 그게 장생이지만 음간은 내가 생해줄 때, 내 자식을 낳았을 때 내가 생의 의미를 느낀다. 그래서 생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묵살이 되는 거죠. 묵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이때 이혼 소송을 제회장 측에서 이제 제기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합니다만 거부를 당합니다. 57세입니다. 정유년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부당하는 거예요. 자, 정유 이렇게 돼 있죠. 유검이 통째로 어디서 나왔다고 그러죠? 축토의 발언이란 말, 축토 입장에서 식신상간이란 말이 현실적으로 속을 드러낸 겁니다. 자, 묘유충하면서 가정을 깨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 번 더 깨겠다는데 여기서 그대로 내리 찍으니까 화급금하니까 묵살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안 돼. 거부를 한 겁니다. 거부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만은 지키자. 두 번째, 정화는 뭡니까? 명주의 부친입니다. 부친. 즉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 대통령의 여식이, 명예가 이혼하는 것은 아버지 명예에 묵친한다. 이런 작용도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는 맞소송을 합니다. 이때가 59세입니다. 또 아홉수 운운하지 마십시오. 기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운이 59세로 가게 되면 역시 정유대운이죠. 정유대운인데 이 대운에서 신금 이렇게 되죠. 또 신묘 이렇게 됩니다. 묘, 또 원명이 개해죠. 이렇게 되니까 자, 이 정화가 말이에요. 들어온 여기를 생해줍니다. 여기를 생하면 여기는 또 여기를 생하고 기운이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여기 뭉쳐있어. 여기는 유축금이 돼가지고 이걸 치는 것보다는 또 수를 생하니까 온통 해묘미 목국에 직결돼서 오히려 이 축토를 그걸 하고 있으면서 내리찍고 있는데 원인은 이렇게 묘유충을 한번 하면서 여기를 또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 개수가 이제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죠. 화가 나서 맞대응을 하는 일점불사를 선언하는 모습이 팔자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다. 팔자에 속삭이면서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에 2021년도에 부친께서 사망을 하십니다. 명주에 61세 해갑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 부친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대운 천간에 나타난 육친은 이 대운 안에 이벤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화 부친의 별이 나타나는데 신축년이죠. 이때 신축년에 접어들게는 인묘를 합니다. 인묘, 묘로 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정화의 묘가 축토입니까? 자, 화토 공존하고 기토가 낳은 자식이 경검인데 경검의 묘가 축토거든요. 어머니는 자식이 묘를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는 그런 심정이 있다. 그래서 정화의 묘다. 부친이 별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친이 편히 갔을까요? 자, 보십시오. 정화가 개수를 보고 중간에 신금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때가 신축년이잖아요. 힘이 잔뜩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역극을 하고 있으니까 부친이 가면서 굉장히 힘들었겠죠. 자, 내 딸이 이혼 소송에 걸려 있다. 편할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편할까요? 편하지 않았죠. 본인도. 자, 2022년도에 이제 1심 판결이 나는데 불복을 합니다. 62세입니다. 불복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이때가 이민년입니다. 이민년이고 개해 일주고 신묘고 신축이잖아요. 신축이고 대운이 어떻게 됩니까? 62세니까 이제 무술로 바뀌었습니다. 이 대운 두 개는 바뀌고 여기도 바뀌게 됩니다. 자, 무술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축술 형살로 이제 완전히 남편궁을 형살로 때립니다. 형살은 뭡니까? 법을 뜻하잖아요.
법으로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완전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걷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토들은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해서 수가 온통 힘을 받고 이내 한 목이 되고 목이 돼서 어디를 칩니까? 여기 내 남편을 치고 여기도 건드리죠.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정관인데 법원이죠. 법원의 판결에 정식적으로 불복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소를 했다라고 볼 때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 2023년이죠. 명주가 63세가 됩니다. 계묘년이죠.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계묘가 들어가고 계해입니다. 계해고 신묘고 신축이고 무술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형살이 맞은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렇게 관성들이 힘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토생금 금생수에 잔뜩 에너지가 여기 집결돼서 에너지 집결 군사력을 모아놓고 공격태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식신은 뭡니까? 자녀죠. 내 자녀들조차도 엄마 편으로 가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 팔자를 보면 양대 세력이 딱 양분되어 있습니다. 해묘미 목국 개수와 신금 축도. 이번에는 사주가 기울어져서 내 자녀라는 코드가 나가서 여기를 공격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작년과 대동소이하다. 이제 이 정도면 몹시 화가 나 있는 모습이 팔자에서 보이잖아요. 계속 여기를 다 그걸 하고 형살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어떨까요? 2024년도 갑신이죠. 갑진인데 갑진이면 계묘 이렇게 되죠. 계해, 또 신묘, 또 신축, 무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힘이 다 이리 갔습니다. 이리 갔는데 이때는 상간을 살짝 터치하니까 상간의 해에는 식신격이 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가서 여기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진 목국이 돼 있죠. 그런 중에 이 팔자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내년에 진술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묘미 목국이 축토나 술토를 그걸 하고도 있습니다만 축술형 된 데를 또 진술충을 하게 되면 진중의 개수와 무토는 자기들끼리 합을 해서 사라지니까 여기는 사라진 겁니다. 즉 이것은 재성인데 돈이 사라진 것이고 여기를 건드리면 여기 있는 무토가 하나 솟아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무토는 간목이 가서 때렸는데 신금 때문에 작업이 벌어지지가 않는데 이 무토는 나하고 합의된 거거든요. 관이 합의됐다는 뜻은 뭡니까? 내 의사가 통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상관의 해이기 때문에 복잡한 양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원인을 촉발시킨 코드가 있습니다. 자, 해중에 급제가 임수가 있다면 이것이 사실은 묘목을 충동해가지고 축토를 자꾸 쫓아내고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급제입니다. 급제. 스위치가 내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게 하는 스위치가 바로 해중의 임수란 말이에요. 임수가 목을 생해서 목극토면서 쫓아내는 모습인데 이것은 바로 혼의 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노소영 관장님의 팔자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